디즈니 영화 엘리오 보고 왔다. 오늘 개봉했다. 마블은 페이지 4, 5, 6까지 가면서 이전의 작품 대략 36개를 거의 다 봐야 서사 진행, 캐릭터 설명, 떡밥과 복선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반해 디즈니는 시리즈가 30개에 달하지만 몇 개를 건너뛰어도 감상에 전혀 지장이 없다. 어린 왕자에서 여우는 자꾸 찾아오면 나에게 길들여진다고 했는데 디즈니 역시 스토리 구조와 선명한 기승전결의 스타일과 가족 중심주의를 대중에게 명확히 습득시켜서 디즈니 영화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맛이다. 이때 새로운 맛을 내기 위해 인종, 문화, 배경 등 내부 요소를 다르게 조합한다. 예를 들어 모아나는 폴리네시아 배경의 바다항해 소재의 환경 생태와 공동체 서사를 조합해 족장 가문의 외동딸로서 전통과 책임 사이의 갈등을 겪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렸으며 코코는 멕시코 배경의 사후세계 소재의 대가족 전통과 잃어버린 아버지 서사를 조합해 뮤지션이라는 꿈의 억압과 기억의 상실과 회복이라는 이야기를 노래했고 메리다와 마법의 숲은 스코틀랜드 배경의 중세 판타지와 모녀 전쟁 소재를 조합해 자율성을 요구하는 딸과 이를 억누르는 엄마 그 사이의 세대 갈등을 표현했고 비슷한 방식으로 엔칸토는 콜롬비아 배경의 라틴 팝 뮤지컬 애니메이션이고 루카는 이탈리아와 바다 괴물 이야기이다. 그런데 너무 한 문화권으로 이야기가 치중하면 해당하는 나라에서만 각광받고 전 세계적 흥행은 더디다는 것을 깨달은 디즈니가 최근 들어서 그런 뾰족한 수수자성은 다소 지양하고 보다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접근성 있는 보편 서사를 추구한다. 예컨대 엘리멘탈은 한국계 감독이 만든 한국 이민자 이야기지만 페르시아 이민자나 다른 미국 내 이민자들에게도 설득력이 있도록 캐릭터 디자인을 바람, 불 등 오행 원소로 바꾸었다. 만약 얼굴을 한국인으로 했다면 그나마의 흥행도 없었을 수 있겠다. 디즈니 애니 중 최저 수익을 기록한 비운의 작품 메이의 새빨간 비밀은 1억 달러 넘는 심각한 손실이 났다. 한국인들이 많이 뛰어넘었을 법한 두 디즈니 영화 중 하나다. 다른 하나는 카 시리즈인데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애착과 중부, 서부 횡하고 황량한 사막 지역 풍경을 알고 있어야 감정적 몰입이 가능하다. 메이는 중국계 이민자와 여성 성장 서사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둘 다 구체적 묘사는 차이가 있어도 미국 땅 위에 살아가는 자들의 정서가 아주 깊게 배어나온다. 그래서 이탈리아, 스코틀랜드 같은 외국을 그리지 않아도 상당히 이국적 느낌이 난다. 비유하자면 우리 내부의 또 하나의 외국, 국내의 국제인 것이다. 말하자면 도심 외곽 지역에서 벌어지는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다문화 소수자 서사 같은 것이다. 메이의 감독인 도미 씨는 흥행 참패라는 뼈저린 와신 상담을 듣고 이번 엘리오에서 공동 감독으로 복귀하며 너무 소수에게만 호소하는 서사는 버리고 보편성을 획득하려 했다. 과도한 PC주의 논란 이후 피트 닥터가 복귀하면서 잘 매만진 티도 난다. 아이는 친부모 없이 고모 밑에서 자라나는데 고모는 라틴계 여성 군인이고 이름은 러시아스러운 울가다. 나아가 스페니쉬 이민자가 보통 부유한 백인이 등장하는 SF물의 주인공으로서 우주 여행을 한다. 중간에는 물리 잘하냐고 흑인 남자 청소년에게 물어보는 장면을 삽입해 백인 남성 중심인 과학계의 아프리카 미국인의 참여를 간접적으로 독려하기도 한다. 스페인어는 처음에 황금색 원반 돌릴 때 한 번만 등장한다. 참고로 토론토 라이프의 기사에 따르면 도미 씨의 도미는 낯선 이름인데 두미, 즉 콩두의 쌀미로 중국 충칭에서 태어나 2살 때 캐나다로 이민 간 석자여의 부모님이 대충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콩과 쌀 두미다. 잘 만든 SF 작품은 미국에 많고 주인공이 라틴계라도 클리셰는 기존 레퍼런스에서 따올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드니 블르브 감독의 컨택트에서 외계인과 조우할 때 나온 직사각형의 공간이 엘리오가 우주선에 빨려 들어가서 외계인과 조우할 때 똑같이 등장하는데 공간의 색감은 차가운 백색이 아니라 터레스러운 하얀 핑크빛의 색감이다. 디즈니 기존 시리즈가 생각나기도 한다. 소울스러운 캐릭터 디자인에 인사이드 아웃스러운 표면 질감에 토이스토리와 버즈라이트 이어 워리스러운 우주 배경이다. 봉준호가 확실히 미래적 취향을 가졌다. 최근작 위키 17에서 군뱅이 같은 외계인을 귀엽게 연출했는데 엘리오에 이르러 글로드는 확실히 무해하고 부드럽고 귀여운 곤충류다.
특히 목소리도 10대 이하의 귀여운 어린아이라서 더더욱 친근하게 느껴진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본다면 스타워즈나 스타트rek처럼 인간의 외형이지만 골격이나 피부 구성이나 언어가 다른 자가 외계인이라는 상상에서 한층 더 진일보해 곤충까지 외계인의 범위에 들어왔다. 이전 영화에서는 레이저 총 쏘아 죽일 몹에 불과했었다. 그만큼 인간적 유대감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피터 싱어가 제창한 윤리적 범위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 글로든 캐릭터는 갑옷이 외골격이 되는 갑각류라는 점에서 마징가제트부터 시작해 무적 캡틴 사우루스, 제이캅스, 우리 방송에 상영된 버전 제목은 케이캅스 등의 로봇 변신 합체 만화가 생각나기도 한다. 일본의 70-80년대를 호령한 변신물로서 서양의 과학기술이라는 외피를 입어도 정신만큼은 동양의 어린아이가 조종한다는 개항 시기의 화두 동도서기, 화혼양제를 솜씨 좋게 시각화한 작품들이다. 엘리오의 그런 아이디어는 없다. 다만 캐논으로 쏘아서 죽이는 시연할때꽃 같은 연약한 존재를 쏘는 것이 특이하다. 어린아이들을 감안해서 톤다운해서 표현한 것이다. 비군사적 연성 목표물에 큰 탄환과 과도한 중화기로 썼으니 무기와 목표물의 성격이 맞지 않은 부적절한 할당, 미스매치된 타겟이다. 특히 눈에 띄는 레퍼런스는 엘리오가 지구의 리더로서 그라이곤 군주의 침입을 막겠다는 연설을 하는 장면에서 보이는 스타워즈 은하의회를 닮은 연단이다.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그리스 원형 극장, 앰피시어터에서 레퍼런스를 따온 부분이다. 거대한 반원형 구조물의 중앙 하단에 발언을 위한 연단이 있고 그 주위로 계단식으로 배열된 수백 개의 캡슐형 의석이 벽면을 따라 원형으로 층층이 배치되어 있는데 각 의석에는 의원들이 앉아있어 이 발언자를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본다. 영화 건축학개론에서도 나왔던 대학 계단형 강의실 같지만 중심의 발언자에게 모두가 시선을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다수의 의원이 위에서 권력자 한 명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탑다운의 권력 구도가 익힌다. 이런 배치는 발언자가 공간적으로 고립되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나 청중은 집단으로서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왕관을 원하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권력의 횡포를 제어하기 위한 건축 공간이다. 그러나 그 권력 구조가 투영된 공간을 기형적으로 반영한 듯 소시민적 외계인 대사들은 위협에 대응하기는커녕 도망가기 바쁘고 지구에서 이제 막 도착한 철부지 아이에게 그라이곤 군주의 침략이라는 거대한 임무를 떠넘긴다. 이때 이 대사들의 대사 앰버서드들의 말도 스타워즈의 영국 의회 억양을 많이 따왔다. 계속 음료수 쭉쭉 빨아대는 헬릭스 대사는 영국 중년 남성 귀족처럼 예의 바르게 말하지만 기회주의적이다. 마인드 리딩을 할 수 있는 퀘스타 대사는 영국 중년 여성 귀족의 억양과 표현을 사용하고 개 중 가장 현실적이고 배려심이 있다. 그러나 성우는 파키스탄 혼혈이다. 중량감 있는 조각처럼 생긴 태그맨 대사는 말이 조각조각 나고 절뚝절뚝거리며 말하는 것이 스타워즈의 드로이드 C-3PO를 모델로 한 것 같다. 그라이곤 군주가 확실히 권위적인 미국 중년 남성 억양이다. 그럼 엘리오의 다른 디즈니 작품과 차별화는 무엇일까? 일단 보통 한번 삑사리 개그를 넣어주는데 그런 부분 없이 서사가 직선으로 쭉 진행한다. 예를 들어 미국 너드남식의 웁스, 실수 하는 식의 개그 코드가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다. 특히 나올 법한 부분은 우주선이 쏜 빛의 터널을 통해 빨려 들어가는 장면인데 원래라면 그 장면에서 한번 쿵 하고 떨어지거나 했을 것이다. 지구에서 자기가 있을 곳은 없다고 느낀 주인공이 우주인에게 납치당하고 싶어 해변에 SOS 신호 그림을 그리고 우연히 고모 일터에서 잡힌 외계인 메시지에 답신을 보낸 후 땡땡이와 부적응으로 인해 고모가 보낸 단기 캠프에 갔다가 학폭과 다구리의 위협에 도망가다가 외계인에게 납치당하는 기승에 해당하는 부분이 경제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무엇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삑사리 개그 하나 없이 외계 행성까지 스트레이트로 직진한다. 지금 여기의 공간에서 소외되고 자기와 멀리 떨어진 외계 행성에서 진정한 친구를 만나고 성장을 한다는 표면의 서사지만 외계 행성을 외국이라고 생각하면 이중의 메시지가 읽힌다. 어느 누구는 자기가 있는 공간과 불화해 저 멀리 자신과 언어 문화 지역 기후가 다른 곳에 가야 편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유학을 가고 하는 것이다. 엘리오의 집은 풍요로운 물품으로 가득 차 있고 글로벌 사우스의 저개발 국가의 평균 삶에 비하면 호화로운 삶이지만 엘리오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물질과 관계없이 정신이 다른 곳에서 더 편안함을 잃은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중동에서 가부장제와 여성 인권 억압과 전통 종교의 압박에 신음하는 이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런 것을 문제로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들, 즉 문화적 외계인들 사이에서 더 행복함을 느낄 수도 있다. 한국 사회가 불편한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굴레와 족쇄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또 다른 문화적 지역적 공간에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 다만 이동했을 때 당연히 수반되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새로 배워야 하는 언어와 다른 문화적 관습. 엘리오는 언어를 통역기로 너무 쉽게 처리했고 처음 보는 우우가 미국 문어식으로 대화 모드를 체인지해준다는 점에서 과도한 환상이 녹아있다. 예컨대 중력 원래대로 해줄까요? 에 대해 엘리오가 I'm fine 괜찮아 했는데 발화된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 맥락적으로 겸양의 표현으로 생각해 중력을 원래대로 바꿔준다. 괜찮아라는 말에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겸양의 의도를 감안해 대응했다는 뜻이다. 심지어 미국식으로 웰컴 드링크도 준다. 외계 대사도 과도하게 영국식 매너가 배어있고 이계의 존재가 누군지 확인 없이 환대와 배려를 베풀어준다. 하이퍼 점프가 가능한 공간까지 가기 위해 우주 쓰레기가 있는 지대를 넘을 때 맥멜의 신호가 끊긴 곳에서 전 세계의 무선 동호회가 무정부족 용병 집단처럼 등장해 파편의 동선을 분석해주는 부분은 스타워즈 로그원이 생각난다. 베트남, 일본의 무선 동호회까지 등장한다. 일본어로 곤니찌와 도 들린다. 위기에 처했을 때 비공식 기관들이 좋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도와준다는 언더독 서사다. 고모인 올가의 캐릭터 디자인은 영장류의 턱과 같은 하관 구조에 입꼬리에 팔자주름이 살짝 걸리게 했다. 캐릭터 배경은 맡겨진 형제거나 자매의 아이, 즉 조카를 돌보는 상황인데 원부모가 아닌 사람이 육아교본을 공부한다. 확장된 가족 형태로 특이한 구조다. 아이 기르기 도감 보면서 공부하는 것은 굳이 최신은 아닌 패런팅 트렌드지만 미국적이다. 사회적 위치는 궤도 관찰대, 즉 과학부대, 여군 소령이고 단기 캠프 참가 경험이 있다. 그리고 캠프 담당자에게 아이가 코 조금 다쳤는데 너네 인성 함양 방침에 문제 있다고 상관에게 따질 거라고 클레임 거는 모습은 정말 최근 엄마들의 모습이다.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는 2005년에 나와 젊은 청소년의 유 하는 대사를 비판적으로 느끼는 어른 세대를 묘사한 바 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사회언어학적으로는 매 세대마다 즐겨 사용하는 표현, 억양, 어휘가 다르다. 엘리오에서는 대표적 MZ세대 어휘로 슈르디드가 사용되었는데 보통 잘게 찢긴 치즈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지만 요즘에는 근육 질감이 잘 쪼개졌다, 즉 몸 좋다는 말로 사용된다.